안녕하세요. 오늘은 2월 12일 일요일입니다. 저번 주 이제 금요일에 주도주 선정했던 거 한 번씩 보고 또 추가적으로 이제 주도주로 뽑을 만한 종목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본 다음에 뉴스들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금요일 날에 이제 시장을 주도했던 주도주 종목들은 주로 이제 SM 관련주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SM CNC가 상한가 같고요. 하이브가 이제 공개 매수를 통해서 SM의 경영권 인수를 추진한다라는 그 공시가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SM에서도 같이 미확정이다라는 공시가 나왔었는데, 공시가 확정적으로 나온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SM을 봐야 되겠군요. SM 공시를 한번 보면, 네, 여기 자, 최대 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양수도 계약 체결을 했다라는 이제 공시가 확정적으로 좀 나와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변경 예정인 최대 주주는 하이브이고, 하이브에서는 이제 공개 매수 이 공시를 냈기 때문에 공개 매수 같은 경우는 이제 2월 10일부터 3월 1일까지 공개 매수를 통해서 이제 어떻게 될지는 뭐 정확하게 잘 모르겠지만요. 아무튼 SM 관련주들이 다음 주도 강세를 좀 이어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SM, CNC는 제가 주도주로 좀 선정을 했기 때문에 한번 보면, 자, 지금 6,860원이 가장 고점이네요. 아무래도 이제 내일 같은 경우는 갭상승 출발할 가능성이 좀 높겠죠. 근데 이 SM, CNC나 뭐 SM 라이프가 이제 자주 보여준 모습은 특정 고가권 부근에서 매물량이 굉장히 많다라는 점입니다. 지금 봤을 때 제가 보는 매물량은 한 가장 가까운 구간에서는 5,300원에서 5,500원 구간이라고 저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이런 구간입니다. 한 6,000원, 6,800원, 이 정도 매물대 구간이라서 강하게 올라갈지는 미지수이긴 합니다. 근데 이제 월요일날 같은 경우는 갭이 좀 떠줄 거라고 보여지고, 주말에 뉴스 같은 경우를 봤을 때에도 뉴스가 SM에 관련된 뉴스들이 굉장히 많이 보였습니다. 많이 보였고, 그 다음에는 이제 챗봇 관련주, 챗봇 뉴스들이 좀 많이 보였던 것 같네요. 자, 저는 이제 SM, CNC가 대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SM 라이프가 지금 한 26%대에서 마무리를 했었는데, SM 라이프 같은 경우는 이제 윗꼬리를 굉장히 좀 조심을 해야 될 겁니다. 이 정도 구간의 매물대가 저는 있다라고 보여지고, 그 다음에는 뭐 SM, CNC와 비슷하게 5,150원, 한 4,700원 이 정도 구간이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SM 라이프 같은 경우는 윗꼬리가 굉장히 자주 보여지고 길게 보여지는 종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SMCC를 대장으로 보면서 SM 라이프를 대응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 종목입니다. 자, 그 다음에 SM 라이프도 이제 여기 있고요. 이글루라는 종목도 보면 인공지능 챗봇 부각의 AI 보안 솔루션 관련주입니다. 이제 보안 관련주죠. 아마 이제 다음 주에 있는 16일인가 17일인가 제 기억상에 그러는데, 그때 있는 이제 센즈랩이라는 신규 상장주도 소프트웨어 관련 보안 관련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글루 같은 경우도 한 번 더 슈팅이 나오게 된다면 9,590원에서 1,500원에 이런 상장의 신고가 자리도 한번 넘기지 않을까 싶은 모습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미래 ING 같은 경우는 이제 자회사 아티스트 코스메틱이 휴마시스 인수 관련으로 이제 좀 올랐던 모습인데, 저는 이제 우선 이런 종목은 별로 안 좋아하죠. 동전주 종목에 지금 현재 투경인데 증 100 종목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종목은 주도주로 선정은 하지 않겠고요. 그 다음에 슈스틸을 한번 보면은 북미양 에너지용 관광, 뭐 관세 및 뭐 이런 걸로 좀 호실적으로 올랐던 것 같은데,
정실 스틸도 예, 저는 한 이 정도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에 이제 반등이 뭐 상승세가 좀 강하게 나와주긴 했지만 최근에 뭐 액면 분할도 했던 종목에 권리락도 있고 뭐 유증까지도 같이 한 이런 종목이라서 차트가 이쁜 종목은 아니다라는 판단이 좀 듭니다. 근데 아무래도 여기에서 이제 상승세를 좀 더 이어간다라고 한다면 이 정도 구간까지는 한 번 더 올라올 수 있다라고는 보여지는데 제 기준상에서는 주도주로 선정은 하진 않겠습니다. 별로 좋아 보이는 종목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테마가 이제 이 재료가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는 가능성이 좀 낮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유니온 커뮤니티도 경영권 분쟁 관련으로 올랐습니다. 지금 보면은 슈프리마 HQ 외에 소송 제기 및 경영권 분쟁 부각이다. 유니온 커뮤니티를 한번 보겠습니다. 아마 이때 1월 12일, 1월 18일, 네. 이때는 생체 인증 관련이었나 보네요. 그리고 네. 지금 목요일 날에 굉장히 갭이 크게 떴다가 놀렸다가 다시 요거를 올리는 모습인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네. 시세가 다 주지 않았나 싶어요. 뭐 추가적으로 더 갈 수도 있긴 하겠지만 저는 이런 좀 뭐랄까 바닥권에서 올라오는데 이런 윗꼬리들이나 뭐 최근에 윗꼬리들이 길었던 종목, 그리고 목요일날에 이렇게나 갔는데 죽었다가 이렇게 다시 올렸는데 제가 봤을 때는 여기 물린 사람들 탈출 마지막 그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아남전자 한번 보겠습니다. 아남전자도 애플 시리 챗 GPT 대항마로 키우나 뭐 삼성전자 빅스비 잠재력도 주목한다라는 네, 삼성전자 이제 빅스비 탑재 스피커 개발 이력입니다. 보면 재료들이 대체적인 개별 재료가 강하게 나온 모습이 아니라 지금 현재 시장에서 강한 뭐 AI 관련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뉴스가 부각되는 관련주 뉴스로 나오면서 급등을 하고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AI 챗봇들은 조정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그 다음에 어찌 보면 이제 테마가 돌 만큼 돌았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안 뜬 종목들 위주로 뉴스 띄워서 올리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남전자 같은 경우도 추세가 전환이 된 시점은 저는 이 구간인데, 이 구간에서부터 얼마죠? 거즘 2,600원까지 올라왔으면 단기간의 상승세가 굉장히 많이 올라오지 않았나라는 판단이 드는 차트의 이 유형이라고 좀 보여지고, 여기서 이게 이제 개별적인 뉴스가 나오게 된다면 추가적인 상승세도 더 이어질 수 있다라고 봅니다. 어디까지요? 뭐 아마 이런 구간까지는 이어지겠죠. 근데 이제 금요일 날에 한번 쳤고 눌리는 게 좀 많이 눌렸습니다. 20%까지 올랐다가 종가가 한 9% 정도의 마무리를 했으니까 굉장히 좀 많이 밀린 모습에서 마무리가 됐는데, 아무래도 이제 이 부각 관련주의 부각이다라는 그런 재료나 뉴스 말고 개별적인 이 뭐 아남전자가 정말로 연관성이 있는 그런 뉴스가 나온다면 뭐 추가적으로 더 갈 수는 있겠다라고 보여지지만, 지금 같은 위치에서 내가 주도주로 선정을 해서 다음 주에 뭐 매매를 해야 되겠다. 네, 그러기에는 그렇게 메리트 있는 종목은 아닙니다. 마찬가지 뭐 눌림에서 나는 사겠어요 하면 눌림은 충분히 접근해 볼 만하죠. 네, 눌림 구간이 어디 정도 될까요? 네, 이 정도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2,000원이 깨지면 이제 1원 단위로 움직이기 때문에 뭐 정말 쉽지는 않은 흐름세로 가겠죠. 아마 그래서 높은 가격에 접근을 해본다면 이런 가격대 뭐 한 2,100, 한 70원에서 2,200원 가격대에서 단기 눌림을 좀 보고 반등을 기대를 해보면서 수익 구간을 볼 건데, 수익 구간 같은 경우도 여기가 돌파가 될까는 미지수입니다. 돌파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한 3% 줬다가 그대로 죽는 경우들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위치의 구간은 내가 주도주로 선정을 해서 매매를 하기에 선익비도 별로인 자리인 것 같고, 눌림에 받아봤을 때도 재미가 있을까를 봤을 때는 뭐 눌림은 수익은 주겠지만 그렇게 크게 재미가 있을 만한, 시세가 연결이 될 만한 그런 종목은 아니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관련주 부각, 이게 관련주 부각이 아니라 뭐 개발 이력이 있었다라는 그런 게 아니라 뭔가 이제 삼성 빅스비 관련해 가지고 뭔가가 들어간다라는, 아니면 이제 다른 뭐 뉴스로서 확실히 뭐 뉴스가 괜찮은 뉴스다라고 생각이 들면 해볼만 하겠지만 저는 별로다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코닉 오토메이션, 쿠팡의 대규모 물류센터 투자 및 스마트 팩토리 로봇 납품 부각입니다. 코닉 같은 경우도 저도 이제 선정을 좀 했었는데, 이게 이제 투경 딱지가, 주의 딱지가 지워지면서 보니까 증100 종목이네요. 그래서 증100 종목이면 나는 좀 잘 선정을 안 하긴 하는데, 그래도 이날에 선정했던 거는 한 번은 갈 수 있겠다라고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좀 끼도 있는 종목이고, 한번 슈팅세가 나와주면 그래도 최소한 10% 이상까지는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판단을 해서 선정을 했는데, 다시 보니까 증백 종목이면 이제 좀 조심을 해야 되죠. 얘는 그렇게 위험성이 뭐 많이 있는 종목은 아니지만, 그래도 스펙을 합병했던 신규 상장주가 이제 코닉 오토메이션으로 상장을 한 종목이 아니라 스펙을 합병해서 상장한 종목, 전환된 종목이죠. 그리고 항상 급등을 할 때마다 뭐 이제 뭐 한 8월달 이 구간부터 볼까요? 8월달, 그리고 9월달, 뭐 한 11월달 잠깐, 뭐 그리고 지금 조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런 이제 구간에서의 상승이 개별적인 그 뉴스로 인한 급등이 아니라, 그냥 이런 구간에서는 조금 강하긴 했지만, 주로 이제 스마트 팩토리 관련으로 간 종목입니다. 그래서 개별 뉴스가 없는데도 이런 때에는 키가 좋았죠. 상한가도 가지고, 이런 때에도 상한가 가지고 뭐 시세 연결이 쉽게 돼주는 종목이라서 이제 선정을 좀 했지만, 오늘 다시 봤을 때 이 종목을 추가적으로 선정을 한다? 나쁘진 않긴 하지만, 저는 웬만큼 시세는 주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항상 급등을 했을 때나 이제 올라가는 그런 재료들을 찾아봤을 때에는 뭐 이런 맨날 그 똑같은 재료들이죠. 뭐 관련주의 이런 부각, 뭐 아니면은 뭐 최근에는 이제 쿠팡 관련 부각, 뭐 예전에는 2차 전지 양극재의 뭐 재료를 공급한다는 그런 부각, 네, 이런 것들이 좀 많아서 저는 선정을 하진 않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보면 추가적으로 들어가 있는 새로 주도주를 선정을 할 만한 종목들은 없습니다. 금요일 날에 선정을 했던 CC나 SMCC, 이글루, 그 다음에 오픈베이스인데, 두 종목은 뭐 한 종목은 상한가고 한 종목은 굉장히 많이 올라가 있는 상황이고, 한 종목은 좀 뭐 눌리는 조정 구간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썩 마음에 드는 그런 금요일 날의 주도주 종목들은 아니지만, 그래도 오픈베이스 같은 경우는 하루 이틀 정도는 지켜보고 돌파가 나온다면 연결해서 한번 접근을 해볼 만하다. 뭐 이글루도 마찬가지, 돌파세 나오면 뭐 한번 볼만하다. SMCC 같은 경우는 월요일 날에 갭상승 출발을 하겠지만, 뭐 이런 매물대 구간을 어떻게 소화를 시킬지를 보고 나서 뭐 추가적으로 더 상승을 하던지, 아니면 이런 매물 구간대에서 또 다시 눌렸다가 변동폭 구간이 이 사이 구간이 되겠죠. 조정 구간으로 이제 뭐 매물을 치고 눌린다 하더라도 이런 사이 구간에서 계속 급등락을 반복을 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공개 매수 기간, 그리고 이제 최대 주주가 변경이 된다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재료 소멸로 받아들이는 게 낫겠죠. 지금은 이제 뭐 공시도 나왔고 호재성 이런 뉴스들이 굉장히 많은 위치이기 때문에 그런 기대감과 시장에서의 관심도로 인해서 강하게 올라간 자리가 아닌가 싶어요.
자, 금요일 날에 올랐던 종목들을 한번 보면 인공지능 관련주 5종목이 올랐고요. 그다음에 미디어 관련주 5종목, 제약바이오주 5종목인데 뭐 메디톡스 같은 경우는 이제 대웅제약 관련해서 장 막판에 나와서 뭐 급등을 좀 하긴 했었는데 이게 이제 뭐 크게 이렇게 연결이 될까는 저는 가능성이 좀 적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메디톡스나 대웅제약이나 여기 구간에서 뭐 더 많이 올라가봤자 얼마 못 올라갈 만한 자리이고 대웅제약도 굉장히 많이 빠졌는데 대웅제약 같은 경우는 뭐 한 두세 번 정도는 더 빠질 수는 있겠죠. 그런다고 이제 대웅제약이 빠지는데 메디톡스가 강력하게 올라갈까는 그것도 미지수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에 시장을 주도했던 주도주 종목들에서 신규로 주도주로 편입할 만한 그런 종목들은 딱히 안 보여지는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뉴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뉴욕 증시가 기업들 실적 발표에 3대 지수가 일제히 하락했다라는 뉴스지만 결론적으로는 이제 뭐 당일 하락 마감이고 추세적인 위치로 보면은 그냥 여전히 상승 구간으로 좋아 보이는 자리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하이브 SM 인수 관련 뉴스들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아가지고 그냥 세 가지만 제가 그냥 골랐습니다. 주당 12만원 SM 인수 나선 하이브, 뭐 이렇게 공시도 나왔었고, SM 불붙은 하이브, 그리고 카카오와 쩐의 전쟁 한다라는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자, 우선 관련주는 SM이고, SM CNC가 현재 대장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SM 라이프가 2등주고요. 디어유도 관련주인데 갭상승했다가 뭐 SM 올라가는 거와 동시에 많이 좀 아래꼬리를 줄이긴 했지만 따라갈까 싶어요. 시총이 너무나 커가지고. 그 다음에 하이브 있습니다. 자, SM 같은 경우는 제가 금요일날 장중에 녹화를 했을 때 프로그램 매수가 250억대까지를 꾸준하게 매수를 하는 걸 봤었는데 녹화를 끝내고 다시 보니까 장 막판에 한 400억, 500억 가까이가 매수가 된 걸로 제가 봤어요. 근데 프로그램 매수세로 따져 본다면 500억 넘게 매수를 했지만 이게 오전에는 프로그램 매도세에서 매수세로 전환이 됐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프로그램 매수만 최소 한 600억에서 700억 이상은 들어온 것 같습니다. 굉장히 많은 금액이 들어왔는데 뭐 공개 매수를 3월 1일까지 한다. 그리고 주당 12만원에 매각한다. 이면 이제 한 4,200억이 공시인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공시인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제 주가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커질 수도 있다 이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마 다음 주는 SM 이런 엔터주들이 돌아가면서 좀 시세가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키스트 관련도 이제 올랐다가 음봉으로 좀 마무리가 된 모습인데 키스트도 움직일 수 있다라는 저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런 뭐 엔터주들 좀 유심히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뉴스들을 보면 이제 챗봇 관련 뉴스들이 또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관련주들을 좀 분류를 좀 해놔봤습니다. 근데 굉장히 많죠. 엔비디아 관련주, 뭐 네이버 관련주, 뭐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KT, SKT, 페르소나, 바이두 등 이렇게 굉장히 관련주들이 많은데 뭐 이런 것들을 한 번씩 다 살펴봐도 괜찮다라고는 생각이 듭니다. 안 뜬 종목이 있으면 뭐 돌려가면서 아마 띄울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대부분은 다 한 번씩은 떴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종목이 이렇게 많다라는 것은 그냥 제 기준에서만 이야기를 드리자면 제 기준에서 관련된 이런 종목들이 있다면 그런 종목들을 한번 보면서 이런 종목이 지금 조정 구간이다라고 한다면 눌림에 잡아서 한번 기다려 볼 것 같습니다. 눌림에 잡아서 우선 주말에 뉴스가 SM 뉴스 아니면은 챗봇 관련 뉴스들만 거의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는 한 번쯤은
다시 돌아가면서 뭐 월요일 날에는 이제 SM, 엔터 이런 관련주들이 가긴 하겠지만 그 다음에 뭐 저번 주부터 챗봇 관련주들이 조정 구간으로 들어서기를 시작했기 때문에 이번 주는 한 번쯤은 챗봇 관련주들이 조정 구간에서 반등 슈팅들이 한 번씩은 나올 거라고 보여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차트들이. 그래서 보면 이제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지금 조정 구간인데 조금 더 내려와 주면 더 좋겠죠. 저는 이런 구간에서 한번 볼 것 같고, 유로메카도 여기에서 이제 더 빠지면인데 이런 구간인데 여기까지라고 보기보다는 이제 여기가 살짝 이탈이 됐으면 이 구간에서 딱히 볼만한 구간은 없는데 아마 이 구간에서 저는 한 이 구간 자리를 공략해 볼 것 같습니다. 한 19,000원 정도 되겠네요. 19,000원에서 한 2만원 정도. 그리고 이제 코난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 지속적으로 이런 자리인데 이런 자리에서 쉽게 빠지지가 않고 있죠. 얘는 뭐 아직 기타 법인이 엑시트를 못했다라고 보여지니까 88,700원이 이탈이 되면 저는 한 77,000원 요런 구간 가격대에서 한번 눌림 접근해 볼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오픈 엣지, 뭐 이제 조정이 안 왔지만, 이런 구간, 조정 구간으로 눌림 받아봐야 될 그런 자리라고 저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뭐 모아데이터 이런 애들도 지금 보면 라인이 굉장히 좀 지저분하죠. 다 지워버릴까요? 지우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뭐 위로는 여기까지 지금 올라왔으니까 이 라인 하나 잡아주고요. 눌림은 이 정도로 봅니다. 그리고 뭐 LP 위상은 많이 올라갔고요. 데이터 솔루션도 이제 관련주이기는 한데 얘도 주도주로 선정을 했으니까 지금 여긴가요? 저는 여기 보겠습니다. 그리고 코닉, 뭐 이런 애들이고 볼만한 건 없는 것 같네요. 다음 주는 우선 월요일 날에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으나 SM 관련주들은 여전히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챗봇 관련주들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가 딱히 볼만한 뉴스들도 없고 또 그런다고 주도주들이 수요일 목요일인가요? 수요일인가? 8일 8일 날 이후부터는 주도주가 썩 마음에 드는 그런 주도주들이 선정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9일 날에는 주도주라고 할 만한 종목들은 없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금요일 날 같은 경우도 새 종목을 선정을 하긴 했지만 그렇게 썩 마음에 드는 주도주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보유자들이거나 아니면은 좀 지켜보다가 접근을 해야 되거나. 그리고 뉴스들도 마찬가지로 볼만한 종목들이 크게 뉴스가 없기 때문에 우선 다음 주는 시장에서 뭐 뉴스로 인한 이런 급등하는 종목들 그런 걸 좀 봐야 되거나 아니면 이제 그런 새로운 테마가 나오게 된다면 그런 새로운 테마가 지속 연결이 될까라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일정이 있다라면 일정주들도 한번 봐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챗봇이나 이런 관련주들은 한 번쯤은 돌 거라고 생각이 들고 엔터주들도 강하게 이어지거나 아니면은 이제 강하게 이어지지 못한다면 조정이 좀 깊어질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마 SM이나 뭐 이런 하이브 관련 뉴스가 나올 때마다 출렁출렁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볼만한 종목들이 우선은 그게 없네요. 자, 오늘은 이 정도입니다. 다음 주에 매매 전략들은 딱히 할 만한 거는 없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은데, 그래도, 시장이 양호한 시장세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다음 주도 괜찮은 시장에, 좋은, 매매하기 좋은 시장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하겠고요. 남은 휴일 마무리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